그런데 2009년에 지금 현재 DSR 규제보다 조금 완화됐지만 당시로서는 엄청 센 규제인 DTI 규제가 그때 시행이 됐었죠. 즉 대출 규제가 여러분들을 직접적인 타격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유동성을 단번에 막는 경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디에 좀 비슷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2009년에 조금 가깝다. 그래서 현재 반등장이고요. 앞으로가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 중입니다. 국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되는데요. 혹시 불용님이 생각하시기에 지금과 과거가 비슷했던 때가 몇 년, 몇 월 정도이고 그때 이후에는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됐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 한 몇 년을 놓고 보게 되면은요. 직전에는 굉장히 분위기 안 좋았었죠. 그리고 그 직전에는 급등장이었었죠. 그러니까 급등장, 그 다음에 하락장, 그리고 반등장, 이 세 가지 포인트가 만들어졌던 시장을 돌아보면은요. 첫 번째는 2005년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97년,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정부의 활성화 대책 이후로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그리고 2003년 초까지 상승장을 보이다가요. 그 이후 정부의 정책 강화로 2004년에 하락장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타난 반등장이 바로 2005년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 쭉 이어져서 보게 되면은요. 2009년에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바로 이전에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 직전은 2006, 7, 8년도 급등장 또는 상승장 이후에 금융위기 직전에 조금씩 분위기가 가라앉다가 금융위기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고요. 그러다가 2009년 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강남 재건축부터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모습.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반등장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2005년장과 2009년장인데요. 결과는 다릅니다. 자, 왜 그러느냐? 첫 번째, 2005년 이후에는요.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2009년 이후에는요. 물론 분위기가 넘어가면서 지방의 상승장이 시작이 됐지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흔히 말하는 오랜 기간 동안에 반등장 이후에 하락장이 왔었었죠. 결국 과거와 비슷했던 것들은 두 번의 상황이었는데 두 번의 상황의 반등장 이후의 모습은 서로 달랐다. 자, 그래서 정책 기조는요. 상승하니까 바로 규제로 돌아섰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후에 정책 기조가 어땠느냐. 반등장이 나타나면서 주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부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내버려둘까? 조금만 내버려둘까? 그래서 실제로 2005년도도 조금 내버려뒀었고요. 2009년도 조금 내버려뒀다가 결국에는 규제로 돌아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2005년 831 부동산 대책이 엄청난 규제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2009년 같은 경우도 역시 그 이후에 2009년 하반기, 제 기억으로는 9월로 기억을 하는데 서울과 수도권 DTI 규제로 접어들면서 분위기를 규제로 바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때는 상승을 했고요. 어떤 때는 하락을 했다.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보냐면요. 우리의 체력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큰 영향도를 미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상 2005년도 이전에는요. 가계부채가 그렇게 심각했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9년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대외 환경의 문제가 그래도 2005년이 조금 더 나았던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자 하고 단기간에 수익을 극대화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어떤 장이든 이렇게 반등장이 나오게 되면 투자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을 되게 많이 하시면서 어떻게든 기회를 가지고 들어가시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때는 오르고 어떤 때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왜 그러느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냐 없었느냐의 문제였고요. 두 번째 하나를 더 얹게 되게 되면은 2005년도에는 DTI와 같은 여러분들 개별 규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DSR 규제와 같은 규제보다 조금 완화됐지만 당시로서는 엄청 센 규제인 DTI 규제가 그때 시행이 됐었죠. 즉 대출 규제가 여러분들을 직접적인 타격으로 들어가는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 유동성을 단번에 막는 경우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디에 좀 비슷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2009년에 조금 가깝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하는 건 좋은데
다주택자들한테 별로 좋은 환경이 아니니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언급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기본적으로 옛날보다 정부의 무기가 굉장히 강력한 게 바로 여러분들 개인적인 규제인 DSR입니다. 그래서 DSR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DSR 규제를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반환 용도로만 풀어주지 계속해서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거 여러분들의 돈줄을 계속 쥐고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정책 기조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답변이 된 것 같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불용이라고 하는 친구가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 돈줄을 잡고 흔들었던 정부의 기조가 지금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에서 지역적 편차에 의해서 굉장히 어느 동네는 오르고 어느 동네는 안 오르게 되는 상황에 이 돈줄을 주고 흔들기 있기 때문에 그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서 여러분들이 참 투자하기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 부분을 이후에 더 기회가 된다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지만 글쎄요. 가감하게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답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2000과 비슷하고 정부가 무기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하방 경지성이 가능하겠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돈이 결국 주식이나 해외로 가야 하는 걸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런데 투자 현장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솔직히 말하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부동산까지 잘하는 사람 별로 없고요. 부동산 잘하는 사람들이 주식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상황, 자신의 스타일마다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장 상황의 일반론적인 모습이 이러니까 이렇게 가야 돼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반인들과 아마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 분야의 고수가 되는 과정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환경을 이용한 투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2009년도 얘기를 했잖아요. 2009년도 얘기해서 일반 아파트 투자, 사실 제일 쉬운 투자가 아파트 투자죠. 근데 그 당시 아파트 투자가 잘 됐느냐? 안 됐습니다. 그럼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돈을 못 벌었느냐? 그것도 절대 아니죠. 왜 그러느냐? 시간이 지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때 상황에 맞는 틈새 시장 투자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 굉장히 달아오릅니다. 왜? 그때는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시장 환경이 만들어졌거든요. 전세 가격이 만들어지고 공급 부족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결국 전세 사는 사람이 늘었는데요. 전세 사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중기적으로는 갭 투자 환경으로 넘어가 버렸고요. 그 직전 단계에서는 가장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높았던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넘어가면서 지역적으로 오피스텔이 상승한다거나 또는 그 상황에서 그렇게 생각보다 집값이 떨어지진 않아요. 왜? 실거주자들이 버티고 있는 집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더 심하게 떨어뜨리면서 살 수 있는 경매라고 하는 투자 시장으로 사람들이 접근하면서 점점 세분화가 됐었던 것들이 그때 시장이죠. 이때 생각의 깊이와 공부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디테일한 투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상상님. 투자 진짜 어렵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투자는요, 쉽게 돈 버는 곳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나를 갈고 닦으면서 하는 거고요. 나의 입맛에 맞는,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도 봐야 되는. 근데 그거 안 하려고 하는 놀부심보를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더 하신 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시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실 게 전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